이게 에너지주가 뭐 2차 전지처럼 뭐 하루에 20% 찌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 정유주나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고 배당도 받고 좀 안정적으로 하방이 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섹터를 보신다면 이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다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에너지 관련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뭐 퍽하면 뭐 조금만 오르면 100불 간대 다 그냥 그죠? 네, 그러니까 네. 한 80불 조금 오르면 네. 100불 150불 얘기하는데 네. 그건 가봐야 하는 건데 네. 어쨌든 유가가 최근에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에 부담을 준다. 첫 번째 부담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정유주나 이런 관련주들이 워낙 눌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올라올까 두 가지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유가를 먼저 앞서 네. 말씀드리기 앞서 그 유가가 만약에 튀면은 뭐 진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네. 다소 좀 CPI가 눌리면서 그러게요.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경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상 경로가 이제 중단되면서 다소 조금 올해 연말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뭔가 기우는 쪽에 시기가 다가온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나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네. 조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리오프닝이 되면서 다소 좀 글로벌 경기가 약간의 뭐 침체 우려는 있습니다만 뭐 심하지 않게 지나가면서 시장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심한 뭐 조정보다는 다소 좀 슬로우하게 약간의 어떤 조정 이후에 시장이 조금 더 우상향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상태인데요. 네. 유가 감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사실은 미국이 뭐 사우디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열심히 전략 비축유까지 막 이렇게 쏟아내면서 그러게요. 유가를 하방 안정화시킨 상황에서 약간의 그 감산 이야기는 조금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빈살만 이런 아저씨들 보통 아니에요. 왜냐하면 빈살만 입장에서야 네. 미국이 보면 사우디는 이것들이 그러지만 빈살만 입장에서야 이것들이라 그러시는 분들은 대통령 언제까지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정권이 네. 바뀌어서 자기는 맞습니다. 사우디 같은 데야 뭐 죽을 때까지 하겠죠. 빈살만이야 네.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네, 그죠. 네, 또 그래서 빵빵 치는 거지 뭐. 그렇죠. 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본인들은 그냥 해볼만 하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뭐 미국은 어쨌든 뭐 대통령이 바뀌는 입장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본인들한테 좀 불편하게 하면 뭐 보란 듯이 몇 년 지나면 그만이지. 예, 보란 듯이 이렇게 네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펙 플러스의 감사는 사실 좀 약간 우리가 서프라이즈한 그렇긴 이벤트입니다. 해요. 예. 어떻게 보면 그 감산 규모가 이제 하루당 116만 배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6월 달까지 50만 배럴 감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걸 이제 연말까지 연장했으니까 하반기 50만 배럴 추가 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오펙 플러스의 감산과 러시아의 하반기 추가 감산이 이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루에 166만 배럴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감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월 달부터 자발적 감산이라고 들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회계상의 감산이 아니고요. 자발적 감산은 정말 물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서 단행한다. 물론 이제 그 국제유가의 안정은 본인들의 안정이겠죠. 가격을 뭐 이렇게 그렇죠, 더 이상 그렇죠. 빠지면 안 된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유가가 뭐 30불 우리는 하향 가도 안정화에 대한 거죠. 그렇죠. 30불 가야지 저희는 안정인데 그렇죠. 네. 본인들이 이제 국제유가 관련된 안정을 간다. 이거는 뭐 본인들이 적정한 가격을 받고자 하는 노력이지. 그건 예.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뭐. 유가 감산해서 유가 올리면서 다 큰 소리 빵빵 치네. 그렇죠. 네, 예, 미안한데 그렇습니다. 좀 올려야겠어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안정을 위해서 올린다. 이야.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사우디가 뭐 50만 배럴, 이라크가 11,000배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14만 4천 배럴, 쿠웨이트가 12만 8천 배럴, 그리고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 석유가격 상한제에 맞서서 이제 시행했던 6월까지의 감산이 하반기에도 계속된다는 거니까 하반기에 없던 감산 50만 배럴이 이제 러시아가 지속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회의 이후에 유가가 이제 그날 당일 나오면서 그 다음 날 발표 후에 아침 선물 가격이 튀면서 80달러를 바로 이제 WIT 기준으로 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규모가 작지 않죠. 그리고 이제 쿼터 축소가 아니라 자발적 감산이니까 이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펙 기준 원유 생산량이 2021년 말 이후에 처음으로 하루에 2,800만 배럴을 하회할 수 있다 분석이 나오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급 부족이 하반기로 봤을 때 IEA 기준 갔을 때 글로벌 수요 전망치 그리고 오펙의 예상 산유량을 감안하면 하반기 석유 수급은 하루에 약 300만 배럴 정도가 부족할 수도 네. 있다 이야기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가 또 남아 있냐면 미국이 전략 배출률을 너무 많이 방출하고 있고 뭐 추가 방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채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70를 약간 깨고 내려갔을 때도
빨리 채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갑자기 발표하면서 우리는 급하게 안 채울 거야. 그래서 연말 내지는 내년 정도에 가서 전력 배출을 채운다. 이래 버린 거죠. 더 떨어진다고 본 건가? 예,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사우디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도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략 배출을 채우면서 약 한 70달러 선 정도 수준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다면 예. 사우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략 관련된 부분에서 러시아와 공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감산 이슈를 아마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없이 이제 뭐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정도의 전략 배출을 천천히 채울 거야 이래 버리니까 사실 계속 떨어지는 어떤 수요 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우디를 포함한 이 중동 국가들이 참지 못했다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그 균형 재정에 대한 어떤 적정 유가가 있었을 거예요. 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등등을 포함한 쿠웨이트 등등을 포함한 나라들이 아마 적정 균형 재정에 대한 유가가 있을 건데 거의 거기에 근접할 정도로 최근에 유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한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네옴시티 등등을 포함하면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최근에 많이 썼는데 재정된 부분에서 균형 재정에 대한 유가 부분이 그 BEP를 빠지게 되면 그 기준선을 빠지게 되면 유가 부분이 방어를 안 해주면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앞으로 돈 쓸 때도 많은데 유가가 더 빠져버리면 좀 당황스럽다. 그래서 유가를 방어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네. 어떤 도출됐던 가격까지 왔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분간은 글쎄요 유가가 뭐 80달러 선 밑으로 잠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하방 경쟁은 굉장히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뜨거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미국 쪽에서는 뜨거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에서는 또 전략 배출률을 조금 채우자는 입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은 변수입니다만 아무튼 더 빠지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미국도 좀 앞당겨서 좀 급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 80달러 선 내외 정도로 이제 하방이 좀 지켜질 수 있고 일부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에 봐서는 아마 연말에 한 95달러 이상 그리고 내년은 100달러 정도는 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요 감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하방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아마 유가 부분은 천천히 우상향적으로 올해 수요를 봐서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현재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던 S-오일 등등을 포함한 정유주 관련 쪽도 이제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좀 최근에 네. 주가 싸져 있고 하기 때문에 뭐 S-오일 같은 경우는 8만 원대 정도 언저리라면은 상당히 좀 최근에 주가에 대한 뭐 바닥권, 밴드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유가가 좀 여기서 더 안 빠진다 본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원유 가격에 대한 에너지주에 배팅을 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또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최근에 뭐 풍력을 포함한 네. EU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CS 윈드를 포함한 풍력도 상당히 지금은 다시 한번 좀 쳐다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섹터가 맞죠. 풍력이나 태양광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빠지고 있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불편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빠지면 모듈과 관련된 가격은 어느 정도 미국에서 반영을 굉장히 좋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모듈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본격화된다는 점 그리고 IRA 법안 관련된 보조금 수령이 되면은 이익다라든지 현금에 대한 흐름표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점에서 한화솔루션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화솔루션은 1분기 실적이 아마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2,400억 정도 되지만 조금 거기에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약간 좀 어닝에 못 미친다. 컨센서스에 네. 못 미친다는 점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상장하고 지금 뭐 굉장히 계속 또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주가 부분이 이제 못 가고 있는데 재상장이 아니라 이제 거래 재개되고 나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기대했는데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첫날 잠깐 뛰었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빠지고 있는데 아마 1분기 실적이 살짝 좀 미스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혹시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은 들지만 뭐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장 관련된 미국 공장의 모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빠지면 이쪽도 모듈 가격과의 차이가 생기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익단이 좋아질 수 있고 길게 본다면 IRA 관련된 어떤 보조금 혜택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현금 흐름표라든지 그다음에 이익단에 대한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점에서는 네. 좀 좋게 볼 수 있는 구조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S-오일 등을 포함한 원유 관련된 에너지주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뭐 2차 전지와 같은
핫한 아싸란 부분은 좀 없어요. 이게 에너지주가 뭐 2차 전지처럼 뭐 하루에 20% 찌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 정유주나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고 뭐 배당도 받고 좀 안정적으로 하방이 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섹터를 보신다면 아마 기존의 어떤 전통 정유주도 좀 지금 자리에서는 밴드 쪽에서는 아마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밴드 하단에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쪽은 결국은 솔라와 윈드가 결국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다른 산업보다는 솔라와 윈드 쪽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밸류 체인에서 OCI보다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빠지는 OCI보다는 모듈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한화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씀드린 윈드 쪽엔 CS 윈드 같은 정도가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유가가 좀 안정화돼 주는 게 좋지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사실은 유가 얘기를 한동안 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것들은 뭐 어느 정도는 예견은 했었죠. 이제 중국이 또 리오프닝 하게 되면 하반기에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빠르게 갑자기 감산하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일반적으로 유가가 좀 오를 수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뭐 저평가돼 있었던 정유주 그다음에 유가가 오르니까 대체절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네네. 풍력이나 태양광 또 유가 오르면서 조선주도 함께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해양 플랜트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실제 뭐 그렇게 따지면은 네. 너무 많습니다. 네. 뭐 유가 오르면 수혜를 받는 게 조선, 네. 조선이 오르면 피팅 가겠죠. 네. 그다음에 또 조선이 가면 LNG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또 관련된 본행제가 또 가겠죠. 거기다가 건설까지도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DLENG 이런 종목들도 이제 해외 프렌트 수주 관련된 기대감 특히 이제 현대건설이 상대적으로 지금 해외 관련된 수주권이 있고 네. 최근에 신고가를 나왔던 삼성 엔지니어링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 내에 캐펙스 증가할 때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펙스 증가에 대한 수혜주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갖다 볼 수 있고 주택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좋아지면 결국 뭐 해외 쪽의 플랜트에 대한 계약 공시 관련된 이슈가 모멘텀에 있는 일부 건설주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선 그다음에 뭐 조선이 가면 뭐 피팅부터 시작해서 EPC 쪽이 또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플랜트 관련 쪽도 뭐 이렇게 조인트 이음새 밸브 쪽 이쪽도 당연히 좋아지고 네. 뭐 그러면 또 조선이 좋아지면 또 항상 따라가는 게 한국은 뭘 잘한다? 뭐 LNG선을 잘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본행제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아주 넓게 보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냥 원유 가격에 대한 부분 감산 이슈 때문에 유가가 우상한 그림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보면 전통적인 원유 산업을 일단 조금은 스타디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유가 오르는 것들도 조금 생각해 두어야 된다. 에너지 관련된 얘기 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